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목의 앞쪽과 뒤쪽 같이 살펴보고 첫 시간에는 우리 척추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허리 건강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굽어지는 허리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자꾸만 허리가 굽어요. 그러면 허리를 피면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굽어서 오셔요. 허리를 좀 펴보세요. 그러면 허리를 핍니다. 제 허리가 펴졌죠? 펴졌나요? 펴졌나요? 지금 제 다리가 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요, 허리는 안 펴고 무릎만 구부렸다 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허리에 대해서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우리 1, 2, 3번 중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저는 2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끔 뭔가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막 기울잖아요. 그런데 예상과 같이 3번이 가장 바른 자세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좋은 의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팔걸이, 이렇게 비스듬한 팔걸이가 있으면요, 내 팔의 위치에 맞게 알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앉으시고 상체는 편안하게 기댄 상태에서 담소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자세가 나올까요? 네,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배심이라고 하죠. 배에 힘이 없으면 무조건 기대야 되고 앞으로 숙여야 괜찮아져요. 그리고 다리를 꼬아야만 괜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역시 배에 힘이 없으신 거예요. 다리를 꼬면 배의 힘을 약간 더 보충해 주기 때문에 괜찮게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요, 가장 문제가 돼요. 약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계속 균형이 깨지는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골반도 어깨도 발목도 다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3번 자세로 생활을 하려면 처음에 이 자세에서 이렇게 오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배에 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허리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는요, 제가 제일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요방형근이라고 합니다. 허리에 있는 통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 요방형근이 까맣게 보이시는 이런 모든 부분의 통증을 방사해요. 엉덩이, 허리, 여기 꼬리뼈 있는 쪽, 이렇게 통증을 방사하기 때문에 제가 무엇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네, 우리는 복습의 시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허리를 끊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 골반뼈를 내가 다 만져주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요, 우리 여기 허리에 있는 근육들, 이렇게 뭉친 점들을 다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요 방형근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까 1번처럼 비스듬하게 있으시면요, 허리가 계속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허리를 구부렸을 때 위치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죠. 이거는 우리가 알맞은 자세로 있을 때는요, 우리 중력의 방향과 일치하게 돼서요, 허리의 스트레스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제가 허리를 피셔야 힘이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허리를 피려고 하면 힘든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근육상으로 보면요, 반듯하게 계실 때 가장 힘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구부렸을 때, 뒤로 제꼈을 때 역시 힘을 많이 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렸을 때 우리가 물건을 든다고 생각하시면요, 우리 허리 디스크다, 허리 통증이 왔다, 이런 분들 대부분 물건 들다 그런 일 많거든요. 우리가 이 바구니가 10kg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10kg 쌀 들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10kg를 들었을 때 내 몸에 밀착을 시키고 무릎을 구부려서 들으면요, 큰 무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허리를 20도 구부린 상태에서 이 10kg는 몇 kg처럼 느껴질까요? 네, 280kg로 느껴집니다. 우리 280kg를 우리가 몸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허리에 디스크가 터지고 큰 허리 통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부린 자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펴셔야 되죠. 일단 급한 것부터 한번 우리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철에서 계단을 만났어요. 그럴 때 허리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하시죠? 내 의자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있든지 막 계단을 부여잡고 있든지 난간을.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요. 우리 아까 요 방향근 할 때 허리를 끊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골반을 잡아주세요. 양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밉니다. 내 골반을요. 땅에다가 붙이겠다는 일념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견인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서 걸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르고 아래로 누르고 옆으로 누르고 아래로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면요. 쉽게 다시 걸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 영상을 외부에서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주무시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목 할 때도 어떻게 했죠? 네, 베개 베는 게 어떤 게 좋은지 말씀드렸었잖아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바르게 주무시지 못해요. 그래서 옆으로 주무시는데 삐삐 이건 왜 안 돼요? 네, 옆으로 주무시면서 다리가 아래로 처졌기 때문에 안 돼요. 다리가 처지면 근육을 또 한쪽을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베개를 받쳤어요. 베개를 이렇게 받치고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더울 때 죽부인 같은 거 안고 다리도 올리고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시원한 장점도 있지만 우리 허리 척추 라인을 보호하는 작용도 있으니까요. 꼭 베개 하나 다리 밑에 두시다가 힘드시면은 이렇게 기대고 주무시기를. 자, 그 다음에는요. 누워서 하는데요.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요거 보여드리기 약간 곤란하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요. 팔도 머리에 이렇게 고이시고 다리를 걸어서 꼬듯이 걸어서 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랑 엉덩이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면서요. 우리의 허리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뜩 굳어져 계신 분들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프신 분들은 억지로 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아이고 반복하면 괜찮아. 아파도 참으면서 해야지. 아닙니다. 참을 수 있는 만큼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반복하시다 보면요. 점점점 범위가 늘어나면서 편안해진 상태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과속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이라 그래서 코로나19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하지만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러고 주사 한 대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약 한 번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내 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몸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천천히 매일매일 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는 뭐니 해도 우리의 척추 길이끈이에요. 척추 길이끈. 척추에 뼈에 붙어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 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등에 근육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보기 좋게 펼쳐놨지만. 그래서 이 근육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척추 라인이 중력의 방향과 일치하면 아까 요 방향근이 그랬듯이 이 척추가 받는 스트레스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를 굽히거나 제끼지 않으면 이 중력 방향에서는요 0이에요. 그러면 0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빠른 운동이겠죠? 우리 막 헬스하고 막 윗몸 일으키기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력 방향에서 내 몸을 바르게 세우는 게 가장 1번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중력한테 지면 어떻게 될까요? 굽어요. 중력이 우리를 누릅니다. 굽어요. 그래서
중력에 지지 마시고 바르게 세우는 방법을 같이 알아볼게요. 자, 아까 우리 이 그림 어디서 막 본 것 같은 기억 안 나시나요? 네네, 맞아요. 우리 가슴 근육을 우리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의 연결선상으로 굽어지는 등을 펼칠 때 대흉근을 펴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허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굽어진 허리를 펴기 위해서 가슴을 펴시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힘을 주라고요? 네, 뒤꿈치가 아니고 발 앞쪽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잡다 보면 허리도 펴지고 가슴도 같이 펼쳐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체중을 분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 분산은 어떻게 시키냐면요. 앞쪽과 뒤꿈치가 50대 50이어야 돼요. 앞쪽으로만 많이 가시고 뒤꿈치로만 많이 가시는 게 아니고 앞 50, 뒤꿈치 50. 그리고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을 나눌 때요. 기준은 두 번째 발가락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을 기준으로 50대 50으로 나누시면요. 균형을 이룬 체중의 균형을 이루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앞쪽으로 체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을 세우게 됩니다. 이걸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뭐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그렇죠? 우리가 미는 힘으로 빠르게 자꾸자꾸 보폭을 넓혀가면서 걸으시면요. 중력의 위치에 우리 몸이 바른 자세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천천히 터벅터벅 걸으면 좌우로 뒤뚱뒤뚱 걷게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앞으로 진출을 하면 그렇죠. 우리가 중력 방향에서 이기고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앞쪽에 실어보기, 그 다음에 걸음을 보폭을 넓게 해서 걸어보기, 빠른 보폭으로. 그리고 앉았을 때는 허리에 이렇게 베개 하나를 받쳐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 가봅니다. 짜자잔! 제가 짜자잔 이렇게 급 등장한 이유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파요, 등이 굽었어요, 허리가 자꾸 숙여져요 하시는데요. 허리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시면 절대로 허리가 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근이에요. 복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복직근, 회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서 잡아주는 복사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복근이 강해지셔야 허리가 숙여지지 않고요. 허리를 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복근을 만들어요. 내가 윗몸 일으키기 하란 얘기예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복근을 만드는 건요. 윗몸 일으키기가 아닙니다. 윗몸 일으키기로 만들 수 있는 건 식스팩. 근데 이 식스팩이요.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 식스팩이 있다고 해서 내 복근 자세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식스팩은 없어도 배의 탄력이 회복이 되면요. 우리의 복근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죠?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호흡을 하셔서 배를 충분히 내밀 수만 있다면 어디에도 좋으냐면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혈액순환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심장이 벌컥벌컥 잘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제2의 심장이 우리 종아리에 있다는 거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3의 심장도 있습니다. 다리에서 푹 올려준 혈액을 심장까지 도달하게 하는 거는요. 우리 여기 그 서해부의 정맥들이 위로 축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담당하는 게 바로 하복부예요. 배가 충분히 호흡하는, 들이마실 때 이완시키고 내뱉을 때 수축시킨다면요. 혈액순환을 가장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말한 허리를 펴는데
복근과 복사근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어가지고 힘이 없어갖고 그러지 내가 안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배에서 오는 질병이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위 아프고 속 쓰리고 이럴 때 약 드시고 위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위장의 문제 때문에 복근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복근의 문제가 위장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요. 구토와 트름. 우리 이거 위장약 선전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가슴 뜨거움, 팽만, 가스참. 이거 우리 광고에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배근육이 뭉치고 배근육이 수축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고 가야 되겠죠? 자, 큰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 복직근이 이렇게 멋있게 있어요. 그리고 배꼽을 기준으로 아래는 하복부, 배꼽 주변은 중복부, 배꼽 위에는 상복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배를 한번 만져보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검상돌기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흉골 밑에. 거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뼈를 타고 옆으로 그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옆으로 와보세요. 여기가 엄청 아프신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건강검진 위 내시경 하실 때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위문이 약간 헐거워졌다고도 하고 그 위궤양이 약간 있으시다는 이런 표현 들으시는 분들은요. 여기가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부풀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거죠. 그럼 배가 나오죠? 후. 내쉬실 때 들어가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후. 그런데 우리 뱃속에는요. 장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막 쑥 누르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알려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막 배를 막 꼭꼭 쑤시시는데요. 절대 그거 아니고요. 우리 배 요렇게 복직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위를 그냥 살짝만 눌러주세요. 숨 쉬면요. 숨 쉬는 거에 맞춰서 근육이 알아서 풀립니다. 상복부 그리고 배꼽 옆에도 마찬가지. 숨을 쉬시는 거예요. 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도 나고요. 우리 하복부 쪽, 중복부와 하복부 쪽으로는요. 우리 장기, 설사가 심하시다든지 변비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거나 통증을 방사합니다. 통증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두시고요. 숨을 크게 배가 나와야 돼요. 후. 지금 제 배가 잘 보이시나요? 배를 부풀리셨다가 후. 다시 배를 부풀리시고 후. 마찬가지로 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우리 여기 치골이라고 하죠. 우리 옛 어른들은 여기를 두덕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두덕까지 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여기를 안 만져봤어. 우리 아버님들도 여기를 안 만져보고 우리 어머님들도 여기를 안 만져봤어요. 왜 여기 내 뼈인데 안 만져볼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조차도 여기는 만지면 안 되는지 아나 봐. 여기를 제가 만져서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을 했더니요. 엄마 왜 여기 만지네요. 그래서 여기에 뼈가 있다고 제가 알려줬거든요. 여기에는 치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 만져주시면요. 아프신 분들, 우리 허리 굽으신 분들은요. 대부분 다 아파요. 왜냐하면 이 복직근의 끝에 있어서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견디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골에 손을 올리시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다시 들이마시고 후. 다시 한 번 더 후. 반복하시면 통증이 사라지시거든요. 요렇게 되실 때만 내 배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제가 호흡을 알려드렸는데 선생님 앞만 해도 아랫배가 안 나와요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를 풀어주시면 호흡하시는 게 훨씬 편안해지십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의 배를 한번 잘 살펴봤다면 자, 이제는 호흡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 호흡을 배웠는데요. 호흡을 폐활량의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폐활량을 좋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두 번째로 복근에 힘이 생기면서 위장장애나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허리의 구분거가 펴질 수 있다는 거죠. 배에 힘이 없어서 구부러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허리를 피시려면 어디에 힘을 키우셔야 돼요? 배에 힘을 키우셔야 되죠. 그래서 호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으니까요. 복습한다는 의미로 아랫배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여기는 배하고 가슴에 같이 됐어요. 원래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시면 가슴까지 같이 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시고 숨 들이마시면 배도 나오고 가슴도 열립니다. 내뱉으면 배가 들어가요.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배가 나오야 돼요. 후 집어넣으시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후 그렇죠. 처음 하실 때 누워서 하는 이유는요. 어깨의 들썩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 쉬실 때 이러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역호흡이라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힘이 들어가고 숨을 내뱉을 때 힘이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배에 힘이 없어져서 점점점 허리가 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숨은 들어오면 배가 나오고 가슴이 열리고 힘이 빠지고요. 후 내뱉을 때 배에 힘도 생기고 호흡량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르게 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허리 아픈 통증이요. 의외로 쉽게 해결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게 허리 끊기와 동시에 호흡하기예요. 이것만 계속 연습을 하시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통증이 없어지면요. 통증이 없어졌구나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상을 살아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알 것 같아요. 허리가 지금 아파서 쪼그리는 게 힘드셨던 분들은요. 반드시 호흡을 먼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강사님하고 같이 하면은 내가 쉽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타 활동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 저희 첫째와 둘째입니다. 아가 때 사진인데요. 엄청 귀엽죠? 네, 갑자기 막 웃음이 나시죠? 네, 이렇게 미소 짓는 거 말고요. 조금 더 크게 하하하하 웃으시면요. 우리 친구들이 재밌는 말 하면은 아이고 그만 웃겨 배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예요. 웃으면요. 복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웃음 치료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런 효과도 있지만요. 웃으시면 배에 힘이 생겨서 내 몸의 중심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아무도 없으면 더 좋아요.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웃어볼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소리를 내시면 더 좋습니다. 하하하하하 하면요. 배에 힘이 들어가시는 거 느껴지시죠? 옆에 누구 사람 있으면요. 더 괜찮아요. 왜냐하면 쳐다보고 같이 웃습니다. 그래서 하하하하하하 배가 움직이도록 웃음을 웃어보세요. 그러면 배에 힘이 생겨요. 연습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집에 욕조가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저희 둘째가 지금 편안하게 목욕하고 있잖아요. 욕조에 들어가셔서요. 지금 저랑 금방 같이 복근 한번 만져봤잖아요. 상복부, 중복부, 하복부 그리고 여기 치골까지 이 부위를요. 계속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 꾹꾹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살 내가 호흡을 했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만 눌러주시면요. 우리의 배에 뭉쳐져 있는 근육도 풀리고 내 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욕조가 없다면 하하하하하하하 웃으시고, 욕조가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물속에서 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을 잘 하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 증진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혈액순환이 걱정되시고 혈압약이나 이렇게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요. 호흡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집 안에 계시지만 점점점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관에서 다시 만날 때는 선생님 영상 보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보시면서 선생님 저 웃기 10번 했어요 뭐 이런 거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